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니 인상이니 하면서 빌 에크먼은 금리 인상에 따라 채권을 매도 포지션하고 있고 워런 버핏은 금리 인하에 따라 채권을 매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개인들도 채권 세배 레버리지 TMF 혹은 세배 인버스인 TMV 투자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TMF를 하던 TMV를 하던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만약 이걸 모르고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를 한다면 99%의 분들이 돈을 잃게 되실 겁니다. 자신이 TMF나 TMV 투자를 하고 있다면 오늘의 영상 무조건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TMF와 TMV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는 1일 수익률을 따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간혹 누적 수익률의 2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누적 수익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당일 당일의 그 수익률을 따르는 겁니다. 실제로 코덱스 레버리지 ETF의 설명을 보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기초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매일 2배수만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누적 수익률에 대해서는 2배로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표를 봐도 1일차에 마이너스 4%가 하락해서 기초 지수가 100에서 96으로 떨어지는데 레버리지도 2배 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 하락으로 100에서 9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일차 때 다시 3.1% 상승을 해서 기초지수가 96에서 99가 됐고 레버리지도 2배가 올랐기 때문에 6.3%가 올라서 92에서 97.8%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3일차 때 다시 3%가 증가하면서 기초지수는 99에서 102가 됐고 레버리지도 2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6.1%가 상승해서 97.8에서 103.7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지수의 3일차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총 2%가 되는데 그에 반해 레버리지는 3.7%가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레버리지가 누적 수익률을 따랐으면 3.7%가 아니라 4%가 됐겠죠. 그러나 레버리지는 일별 수익률을 따르기 때문에 절대 누적 수익률의 2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별 수익률의 2배를 따른다는 걸 이해하셨다면 바로 다음으로 이해해야 될 게 바로 변동성 끌림 현상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음의 복리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변동성 끌림 현상이란 변동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뜻해요. 자,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 색깔은 레버리지를 뜻하는 거고 빨간 색깔은 기초 지수를 보여줘요. 두 그래프는 1일부터 9일까지 하루하루 10%씩 등하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1일차에 기초 지수가 10% 상승해서 110까지 올랐고 10%가 상승함에 따라 레버리지는 1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마이너스 10% 하락이 있어가지고 기초지수는 110에서 다시 100으로 돌아왔고 레버리지는 120에서 20%만큼 하락해야 되기 때문에 98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날에 10%가 상승함에 따라 기초지수는 100에서 110까지 올라가게 되고 레버리지는 98에서 20%가 올라서 118까지 올라가게 돼요. 다음 날 3일차에 다시 마이너스 10%가 하락하면은 기초지수는 110에서 다시 100으로 떨어지지만 레버리지는 118에서 96으로 떨어집니다. 이 과정을 하루하루 거치면서 9일까지 가게 되면은 기초지수는 결국에 다시 100으로 돌아오지만 레버리지는 93까지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수록 우하향 모습을 보이는 구조가 바로 레버리지와 인버스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끌림 현상이에요. 생각보다 다수의 분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누적 수익률로 따르는 걸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고 변동성 끌림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레버리지 잘못 투자면은 계좌가 녹는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높은 투자의 경우에는 변동성 끌림 현상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예시는 2배수였고 TMF와 TMV 같은 경우에는 3배수잖아요. 그렇다라는 말은 변동성 끌림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투자 성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시장이 매일 상승만 할 때, 시장이 하락 기간보다 상승 기간이 더 길 때,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더욱 클 때, 머지않아 곧 상상 그 이상의 상승이 올 것 같을 때, 이런 시기가 아니면은 레버리지 투자는 조금 힘든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인버스의 경우에는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시겠죠?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장은 우상향하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괜찮아요. 물론 저 또한 주식은 우상향하지 않지만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적절한 근거도 있는데 실제로 나스닥 3배를 추종하는 TQQQ ETF의 경우 대략 13년 동안 무려 연평균 수익률이
0.43%를 보였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였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3배 레버리지 투자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야겠죠. 과연 지난 10년 동안의 같은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TQQQ는 상장일이 2010년도이기 때문에 2000년도 닷컴 버블의 상황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당시 QQQ 기준으로 보면은 무려 마이너스 80%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400%의 수익률이 필요해요. 그럼 만약에 이때 당시에 TQQQ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때 TQQQ가 있었다면은 하락률은 마이너스 240%가 나올 텐데 99% 이상으로는 하락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 99%의 하락을 가정한다면은 TQQQ의 만회 수익률은 9,900%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절대로 복구할 수 없는 수익률이에요. 즉, 시장은 우상향하는 게 맞지만 그것만 믿고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2011년부터 2017년도 말까지 코스피 200과 레버리지의 주가 추이인데 2011년 당시 코스피가 많이 상승함에 따라 레버리지도 크게 올랐어요. 하지만 그 뒤로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레버리지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2012년도부터 2017년 초까지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도 당시에 대략 5년에서 6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적지만 조금씩 상승을 한 반면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때 레버리지도 같은 상승을 했지만 그동안의 하락폭이 커서 1배수가 오른 상승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익률을 보였어요. 이러한 이유로 레버리지는 잘못 투자하면 계좌가 녹는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도 레버리지는 복구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존재한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인버스의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 중 파란색 선이 나스닥 3배를 추종하는 TQQQ이고 빨간색 선은 나스닥 3배 인버스인 SQQQ의 모습인데 TQQQ는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SQQQ는 끝없이 하락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앞서 그래도 레버리지는 복구할 가능성이 존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인데 이걸 인버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인버스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는 더더욱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것도 엄청난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복구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투자는 개인적으로 정말 권유하고 싶지 않는 투자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TMF와 TMV 그리고 TLT로 다시 한번 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파란 색깔 그래프가 TMF이고 노란 색깔이 TLT예요. 그리고 빨간 색깔이 TMV를 보여줍니다. 최근 10년 동안은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TMF가 우상향할 수 있었고 TLT보다 더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는 TMF가 3배임에도 불구하고 TLT보다 못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TMV 같은 경우에는 볼 것도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우리는 TMF와 TMV 투자를 할 때는 1일 수익률을 추적한다는 사실과 변동성 끌림 현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의 주장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금리가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TMF 투자를 해야 돼. 이것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 반대로 금리 인상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고 일본이 YCC를 폐기하면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TMV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외에도 다른 의견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됐던 간에 금리가 언제 하락할지도 모르고 금리가 언제 상승할지도 모르는 시기예요. 이런 애매모호한 시기에는 TMF와 TMV 투자를 하면은 두 투자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확고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채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는 1배수 ETF로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는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오히려 가장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